자, 오늘 영상에선 바로 어제 업로드했던 문나이트 공식 티저 예고편 분석 영상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정밀 분석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스티븐이 문단속을 과하게 하는 장면을 보면 그 잠금장치뿐만이 아니라 안쪽에서 테이프까지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러한 테이프는 그가 다른 인격이 되었을 때 문을 열고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다음날 아침 그의 침대 주변에 모래가 둘러져 있는 것 또한 침대 밖을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임을 알 수 있었죠. 또 문나이트 자체가 이집트 신 콘슈의 힘을 이어받은 존재이고 그의 방 안엔 영혼에 대한 책까지 놓여있는 것을 보면 해당 시점에 스티븐이 하필 모래를 이용한 것은 그가 이미 콘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즉 해당 장면 속 스티븐의 모습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사건이 진행된 후의 시점이고, 발단이 되는 시점은 오히려 예고편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본래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문나이트는 용병 마크 스펙터가 이집트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콘슈의 무덤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콘슈가 마크를 그의 대리인으로 부활시키게 되면서 달의 신 콘슈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문나이트가 되었다는 설정이지만, 해당 예고편 속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는 마크의 모습은 용병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가벼운 분위기란 점을 미뤄본다면 오히려 해당 작품에선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도굴꾼의 역을 겸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예고편 속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본래 용병이자 도굴꾼이었던 마크는 피라미드에서 상당수의 고대 이집트 유물을 훔쳐 어딘가에 숨겨놓았지만 그 유물들 속에 섞여있던 콘슈의 영향으로 해리성 인격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스티븐 그랜트라는 또 하나의 인격이 그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이고, 이 스티븐은 오히려 본래의 인격이었던 마크가 깨어나는 것을 일종의 수면장애처럼 생각해오던 중 마크가 남겨놓은 어떠한 단서를 발견, 그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뚫려있는 비밀 공간에 숨겨진 마크 핸드폰과 훔친 유물이 담긴 가방이 숨겨져 있는 곳의 열쇠를 찾아 그 가방과 함께 도망을 치던 중 콘슈의 힘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예고편엔 라, 오시리스, 아누비스 같은 다른 이집트의 신을 상징하는 유물을 볼 수 있었고, 아누비스를 연상케 하는 괴생명체는 문나이트로 각성한 그가 공격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나, 지난번 공개되었던 짧은 클립에는 또 다른 형태의 괴생명체의 실루엣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빌런 아사히로우는 종교적인 면이 부각되어 등장한 것을 모두 미뤄본다면 이 문나이트에는 달의 신 콘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다른 신들도 등장하는 것이고, 콘슈는 이 다른 신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유물을 훔친 마크 스펙터가 다른 이집트 신들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그를 대리인으로 만들어 이들과 맞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마크 핸드폰이 유독 오래된 2G폰인 것은 용병이나 도굴꾼의 특성상 GPS를 통한 추적을 피함이 위험이 클 것이고, 그 배경화면에 악어가 그려져 있는 것은 그의 뒤로 보이는 실루엣 중 악어가 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그 두 번째 단서가 되는 것이 이 악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볼 수 있었던 세 개의 유물 중 오시리스를 연상케 하는 괴생명체와 아누비스를 연상케 하는 괴생명체의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라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마치 정신조종을 하고 있는 듯한 아사히로우는 달이 뜬 밤에 그 힘이 증폭되는 문나이트와는 달리 대낮에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사히로우는 앞선 세 개의 유물 중 유일하게 그 정체가 등장하지 않았던 태양신 라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작에는 이처럼 태양신 라의 힘을 사용하는 썬킹도 존재한다는 점이나, 원작의 아사히로우는 독일 아우슈비츠에서 진행한 인체 실험을 바탕으로 통증의학 분야의 노벨의학상 후보로 선정되었던 매드 사이언티스트였고, 실제로 이번 예고편에서도 아사히로우가 서 있는 곳의 배경이 독일로 보인다는 점이나, 사람들의 정신을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이 아사히로우는 원작 속 아사히로우와 썬킹의 특징을 합쳐놓은 형태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이 아사히 양옆에는 같은 목장을 입고 무장을 하고 있는 가드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고편의 다른 장면들에선 스티븐이 이러한 가드와 동일한 목장을 한 남성들을 모두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점, 또 해당 목장을 한 남성을 공격했던 트럭과 동일한 트럭이 아사히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이 아사히로우는 태양신 라의 힘을 기반으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치료해주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무장단체까지 갖춘 종교단체를 설립한 것이거나, 아예 태양신 라의 힘을 바탕으로 그 정신 자체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고, 아서가 스티브에게 접근한 것은 원작 코믹스에서 라의 힘을 사용하는 썬킹 또한 콘슈의 힘을 사용하는 문나이트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데다가 이 문나이트의 다른 이집트 신들은 콘슈와 적대적인 관계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서가 문나이트에게 접근한 것은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콘슈를 압박하기 위한 다른 이집트 신들의 영향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이번 예고편에 등장한 박물관은 부다페스트 박물관과 동일한 외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건물명이 내셔널 아트 갤러리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스티븐이 해당 박물관의 기념품샵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엔 앞서 볼 수 있었던 라, 오시리스, 아누비스를 상징하는 세 개의 유물 중 아누비스의 기념품,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선 태양신 라의 운반자로 여겨져 부적 등의 상징물로 쓰였던 풍뎅이 기념품, 또 이집트 신화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운다고 믿었던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죽음의 책에 대한 퍼즐 기념품을 판매 중인 것을 볼 수 있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당 작품에 이 세 명의 이집트 신도 등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스티븐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불타는 해골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문나이트의 등장은 MCU의 본격적인 오컬트 팀의 합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확률도 더욱 높은 편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